이건 로켓이 아닙니다. 유럽이 산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 그 이면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천무, 멀티캘리버, 현지 생산.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유럽 방산 시장의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죠. 추가 계약이 이어졌고 급기야 현지 생산까지 합의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를 보도했고 한화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숫자와 계약서로 증명된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폴란드는 서방 무기 대신 한국 체계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가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남중국해에서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답을 찾고 있었어요. 해군 전력으로 맞서기엔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그들이 찾은 건 육상 기반 타격 능력이었죠. 그리고 폴란드의 선택이 하나의 신호가 됐습니다. 천무라는 이름 뒤에는 기술만이 아니라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멀티포드 구조, GPS 유도, 현지 생산 협력. 이 세 가지가 만나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한 노분석가가 이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의 기록이었죠. 과장 없이 사실만으로 그는 천무의 진짜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오는 대한의 감동 밀보를 지지하신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패를 한 번씩 내어주시옵소서. 감동어사의 길에 큰 힘이 될 것이요. 브뤼셀의 가을은 언제나 짧습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을 무렵이면 어김없이 겨울비가 시작되죠. 에드워드 카민스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커피잔을 들어올렸습니다. 72살 나토 출신 방공 분석관으로 40년을 일한 그에게 연말은 늘 자료 정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올해 유럽 방산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에디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이며 문서를 스크롤했습니다. 그의 눈이 한 문단에서 멈췄습니다. 폴란드의 한국제 다연장 로켓 시스템 추가 도입 계약이었죠. 에디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에 더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천무라는 이름이었나? 그는 중얼거리며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폴란드가 지난해에도 이미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추가 도입이라니 에디는 고개를 가볍게 기울였습니다. 보통 무기 체계는 한 번 대량 구매하면 몇 년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추가 계약이 나온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신호였죠. 에디는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보도가 떴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추가 발사대 72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디의 손가락이 마우스 휠을 천천히 돌렸어요. 기사 중간쯤 한 문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폴란드는 단순 구매를 넘어 유도탄 현지 생산까지 추진 중. 에디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어요. 현지 생산이라고? 그는 다시 메모장에 펜을 들었습니다. 무기 수출에서 현지 생산 협력은 단순한 판매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기술 이전이고 장기 파트너십이며 무엇보다 구매국이 그 무기 체계를 자국 방위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에디는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한화그룹의 공식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폴란드 방산업체와 합작해 CGR-080 유도탄을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그냥 로켓 발사대 파는 게 아니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4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시스템 수출이었습니다. 발사 플랫폼과 유도탄,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구조까지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거래였죠. 에디는 다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천무체계 특징 확인 필요라고 적었어요. 그는 한국방위산업협회 자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천무의 재원표가 나왔어요. 멀티캘리버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발사대에서 포드만 교체하면 다양한 구경과 사거리의 로켓을 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에디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날카로워졌어요. 융통성이 있네. 그는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전통적인 다연장 로켓은 한 가지 탄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무는 임무에 따라 탄을 바꿔 끼울 수 있었어요. 근거리 포격이 필요하면 짧은 로켓을,
원거리 타격이 필요하면 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는 다시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유도 방식 항목이 나왔습니다. GPS INS 복합 유도. 에디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정밀 유도라는 거네. 그는 다시 메모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다연장 로켓은 넓은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는 면제함 무기였습니다. 정확도보다는 화력 밀도가 중요했죠. 그런데 유도 기능이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하나가 특정 좌표를 찾아가는 정밀 타격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에디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에디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 추가 계약을 서두른 배경, 그리고 현지 생산까지 밀어붙이는 의도. 에디는 다시 키보드 앞으로 몸을 당겼습니다. 그는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어요. 천무 시스템 분석 노트.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 무기 수출이 아니다. 발사 플랫폼, 유도탄 생산 라인, 운용 개념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다. 에디는 잠시 문장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표 뒤에 한 줄을 더했어요. 폴란드는 로켓을 산 게 아니라 포병 전력의 구조를 샀다. 에디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조금 더 거세졌어요. 그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깊이 파봐야겠다고. 이건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에디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한 거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은 전날 밤 그가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천무 시스템에 대한 공개기술 문서와 방산협회 자료들이었죠. 에디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화면을 켰습니다. 어제 저장해둔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멀티 캘리버 시스템. 에디는 이 단어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한국방위산업 전시회 자료를 찾아냈어요. 천무의 구조 설명이 나왔습니다. 발사대 하나에 여러 종류의 포드를 교체 장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에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핵심이네. 그는 종이에 간단한 도표를 그렸어요. 전통적인 다연장 로켓은 한 가지 임무에 특화돼 있습니다. 근거리면 근거리, 원거리면 원거리로 고정되는 거죠. 하지만 천무는 달랐습니다. 같은 차량이 포드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무기가 되는 구조였어요. 에디는 다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기술 재원표에서 탄종 목록을 찾았어요. 130mm 유도 로켓부터 239mm, 그리고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까지 나열돼 있었습니다. 에디의 눈빛이 점점 더 집중됐어요. 유도라는 게 붙으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데. 그는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전통적인 로켓포는 정확도보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무기였습니다.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뒤덮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유도 기능이 추가되면 하나하나가 정밀 타격 수단이 됩니다. 에디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유도 방식을 확인했어요. GPS와 INS 복합 유도. 원형 공산 오차 수치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에디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건 포병이 아니라 정밀 타격 체계로 봐야 해. 에디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천무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는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발사대 숫자가 아니라 운용 개념을 파는 것이다. 에디는 잠시 문장을 읽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딱딱했습니다. 그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천무가 파는 건 로켓이 아니라 억제의 문법이다. 에디는 이번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문장 아래 설명을 이어갔어요. 전통적인 포병은 적을 파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장에서 포병의 역할은 달라지고 있었죠. 적이 움직이기 전에 계산을 끝내고 적의 선택지를 좁히는 겁니다. 억제라는 건 결국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거였어요. 에디는 다시 폴란드 사례로 돌아왔습니다.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건 단순히 강력해서가 아니었어요. 유연하고 지속 가능하며 무엇보다 정밀하게 위협을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디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다구경 체계는 전술적 융통성을 제공한다. 유도 기능은 화력을 정밀 타격 수단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이 조합은 방어국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준다. 에디는 문장을 저장하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에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천문은 단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술 교리의 변화를 담은 플랫폼이었죠. 에디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 펜을 들었어요. 포병의 진화라고 적었습니다. 그 밑에 세 단어를 더 썼어요. 면제압에서 정밀 억제로. 에디는 메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방향이 잡혔어요. 그는 다시 키보드 앞으로 몸을 당겼습니다. 리포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현대 포병 전력의 핵심은 더 이상 얼마나 많이 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 쏘느냐입니다. 에디는 문장을 읽어보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천무 시스템은 이 질문에 대한 한국의 답입니다. 하나의 발사대가 임무에 따라 역할을 바꾸고 유도 기능으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며 구매국은 이 능력을 자국 생산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에디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어요.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에디는 다시 화면을 향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략 개념의 수출입니다. 에디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 시간이었습니다. 에디는 새 검색창을 열었어요. 폴란드 방산 협력 현지 생산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에디는 하나씩 클릭하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어요. 분석가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거였습니다. 12월 초 에디의 받은 편지함에 낯선 이름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리카르도 산토스. 마닐라에서 방산 조달 자문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에디는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천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에디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어요. 사흘 뒤 두 사람은 화상통화로 연결됐습니다. 리카르도는 59살의 침착한 표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에디,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리카르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에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폴란드 사례를 보셨나 봅니다. 리카르도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만 본 게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에디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리카르도가 말을 이었어요. 남중국해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군 전력으로 맞서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없어요. 에디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리카르도의 말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육상 기반 타격 능력이죠. 에디는 펜을 들었습니다. 거부 전략 말씀이시군요. 리카르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결심을 비싸게 만들려는 거예요. 에디는 리카르도의 눈빛을 주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보다는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리카르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를 저는 이해합니다. 단순히 강력해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해서죠. 에디는 손을 들어 잠시 말을 막았어요. 지속 가능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리카르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탄약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 더 나아가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에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리카르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 무기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나라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격과 납기, 그리고 기술 협력의 범위입니다. 에디는 메모를 했습니다. 리카르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미국이나 유럽 체계는 완성품을 주지만 그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매자로 남죠. 에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카르도가 화면 너머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세요. 발사대만 판 게 아니라 유도탄 생산 라인까지 넘겼잖아요. 에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리카르도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로이터 보도에서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한화는 폴란드와 합작해 미사일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어요. 에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귀하의 관심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생산 협력이군요. 리카르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카탈로그 성능이 아니라 지속 보급 능력입니다. 에디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그는 다시 화면을 향했습니다. 천무가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십니까? 리카르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추가 계약까지 체결한 걸 보면 뭔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 아닙니까? 에디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동남아의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리카르도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맞서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바다를 통제하는 방법을요. 에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카르도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중국 해군이 커질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대칭 전략이 필요해요. 에디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천무가 그 비대칭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리카르도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건 종이 위의 성능이 아니라 10년을 쓸 수 있는 체계니까요. 에디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리카르도의 눈빛에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무기를 고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방위 전략을 설계하고 있었죠. 리카르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에디, 당신은 천무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에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아직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운용 개념과 생산 구조까지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리카르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가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통화가 끝난 뒤 에디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천무는 이제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주목받고 있었어요. 에디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천무와 지역 안보 구도. 그는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억제는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상대방의 계산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에디는 문장을 저장하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기술을 넘어 전략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리카르도와의 통화 이후 에디는 본격적으로 천무의 기술 구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중순, 그의 책상은 각종 기술 문서와 산업 보고서로 뒤덮였어요. 에디는 한국방위산업 전시회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멀티포드 시스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됐어요. 에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포드를 바꾼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지? 그는 기술 설명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천무에 발사되는 차량 위에 탑재된 포드 컨테이너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포드 안에는 로켓이나 미사일이 들어가 있었죠. 130mm 구경부터 239mm, 그리고 더 긴 전술 미사일까지 다양했어요. 에디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따라가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사거리도 제각각이었어요. 수십 킬로미터에서 시작해 200km가 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에디의 눈빛이 점점 더 집중됐어요. 같은 차량인데 임무가 완전히 바뀌네. 그는 메모장에 도표를 그렸습니다. 전통적인 다연장 로켓은 한 가지 임무에 특화돼 있습니다. 근거리 화력 지원이면 근거리만, 장거리 타격이면 장거리만 가능했죠. 하지만 천무는 달랐어요. 포드만 바꾸면 근거리 포격 차량이 장거리 타격 무기로 변했습니다. 에디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융통성이구나. 그는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장에서 융통성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무기도 바뀌어야 하는데 천무는 차량 자체를 바꾸지 않고도 역할을 전환할 수 있었어요. 에디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도 시스템 부분을 읽었어요. GPS와 INS 복합 유도 방식. 에디는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전통적인 로켓포는 탄도만 계산해서 쏘는 무유도 무기였어요. 바람과 거리, 각도만 맞추면 됐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졌죠.
그래서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뒤덮는 방식으로 사용했어요. 에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도가 붙으면 완전히 다른 무기가 되지. 유도 기능이 추가되면 로켓 하나하나가 특정 좌표를 찾아갑니다. 원형 공산 오차, 즉 CEP 수치가 명시돼 있었어요. 에디는 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수미터 이내였어요. 이건 면제압이 아니라 표적 무력화네. 에디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전통적인 포병은 적의 진지 전체를 불바다로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하지만 유도 포병은 달랐습니다. 지휘소, 레이더, 보급소 같은 핵심 표적만 골라서 타격할 수 있었죠. 에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럼 이건 포병이 아니라 정밀 타격 체계로 봐야 해. 에디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천무의 본질 재정의.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천무는 다연장 로켓이 아니라 정밀 유도 포병 플랫폼입니다. 멀티포드 구조는 전술적 융통성을 제공하고 유도 기능은 화력을 정밀 타격 수단으로 전환합니다. 에디는 문장을 읽어보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폴란드의 선택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에디는 다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천무 현지 생산이라고 입력했어요. 로이터 기사가 떴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방산 업체와 합작해 미사일을 현지 생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CGR-080 유도탄이었습니다. 에디는 천천히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현지 생산이라는 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부품 제작부터 시작해 최종 통합까지 폴란드 땅에서 이뤄진다는 뜻이었죠. 에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폴란드가 원한 건 발사대가 아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력화 체계였어요. 전쟁이 나면 탄약 보급이 생명줄이 됩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면 언제든 끊길 수 있죠. 하지만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디는 눈을 떴어요. 그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폴란드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생산 능력을 샀습니다. 에디는 문장을 저장하고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겨울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에디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화그룹의 공식 보도 자료를 찾았어요. 폴란드와의 협력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발사대 공급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유도탄 생산까지 포함됐죠. 에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한국 방식이구나. 서방 국가들은 보통 완성품을 팝니다. 성능은 보장하지만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에요. 구매국은 영원히 소비자로 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을 패키지로 제안했습니다. 에디는 메모를 이어갔어요. 구매국이 원하는 건 카탈로그 성능이 아니라 지속 보급 능력. 그는 문장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다. 에디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그는 무기 거래의 이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에요. 동맹 관계의 상징이기도 하고 전략적 종속의 수단이기도 했죠. 에디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천무 계약은 무기 판매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에게 독립적 전력 운용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에디는 문장을 읽어보고는 저장했어요.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어느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어요. 에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브뤼셀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노병들이 아는 포병의 본질은 단순해. 적이 움직이기 전에 계산이 끝나야 한다. 에디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그 계산을 플랫폼으로 만들었어.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리포트 초안을 열고 새 문장을 추가했어요. 천무의 진짜 성능은 사거리 숫자가 아닙니다. 임무를 바꿀 수 있는 융통성,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유도 능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산 구조.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천무를 정밀 유도 포병 플랫폼으로 만듭니다. 에디는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이번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내일부터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리포트를 작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에디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에디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천문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포병 전력의 진화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진화를 제품으로 만들어냈어요. 12월 하순, 에디의 책상 위에는 서방 무기 체계 비교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표를 훑어보며 펜을 굴렸어요. 미국의 하이마스, 독일의 마스, 프랑스의 시스템들. 모두 강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에디는 각 체계의 재원을 확인했어요. 사거리, 정확도, 신뢰성. 숫자상으로는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에디는 새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항목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가격, 납기, 기술 협력 범위, 현지 생산 가능성. 이 항목들을 채우기 시작하자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서방 체계들은 대부분 완성품 공급에 그쳤어요.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거나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에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구나. 그는 폴란드 사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폴란드가 처음부터 천무만 본 건 아니었어요. 여러 체계를 검토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천무를 선택했고 추가 계약까지 체결했죠. 에디는 이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가격 대비 성능. 천무는 서방 체계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시했습니다. 둘째, 납기. 한국 방사는 빠른 생산 속도로 알려져 있었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현지 생산 협력이었습니다. 에디는 로이터 기사를 다시 열었어요. 한화와 폴란드 방산 업체의 합작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CGR-080 유도탄을 폴란드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죠. 에디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그는 혼잣말을 이어갔어요.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전쟁이 나면 탄약 소모가 엄청납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면 보급선이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자국에서 만들 수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디는 메모를 했어요. 지속 가능성이 전력의 핵심. 그는 서방 체계와 천무의 차이를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방은 완성품을 팝니다. 성능은 보장하지만 구매국은 영원히 소비자로 남습니다. 한국은 생산 능력까지 넘깁니다. 구매국은 독립적 운용 주체가 됩니다. 에디는 문장을 읽어보고는 저장했어요. 하지만 뭔가 더 필요했습니다.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지정학적 맥락이 필요했죠. 에디는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 관련 기사들을 검색했어요. 중국 해군의 활동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축함 진수, 항공모함 훈련, 인공섬 군사시설 확충. 에디는 기사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도 나와 있었습니다. 우려 표명, 외교적 항해, 군사력 증강 계획. 에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협이 커질수록 답을 찾아야 하는 압박도 커지지. 그는 리카르도의 말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전쟁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전쟁 결심을 비싸게 만들려는 겁니다. 에디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거부 전략과 육상 기반 타격.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해군 전력으로 맞서는 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육상에서 바다를 통제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디는 잠시 멈췄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에디는 다시 화면을 향했습니다. 천무 같은 육상 기반 정밀 타격 체계는 이 전략의 핵심 수단입니다. 유도 기능으로 해상 표적을 위협할 수 있고 대량 운용으로 포화 공격이 가능하며 현지 생산으로 지속 전력화가 됩니다. 에디는 문장을 저장했어요.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천무의 가치는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지정학적 필요와 맞아떨어지는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에디는 다시 폴란드로 돌아왔어요. 폴란드가 마주한 위협은 동쪽에서 왔습니다.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계속되고 있었죠.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자체 방위 능력도 강화해야 했습니다. 에디는 메모를 했어요. 동맹은 보험이지만 자체 전력은 생존입니다. 그는 폴란드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천무는 독립적 억제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자국 땅에서 유도탄을 생산할 수 있었죠.
에디는 리포트 초안에 새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천무가 제공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구매국은 자체 판단으로 전력을 운용하고 필요할 때 탄약을 생산하며 위협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에디는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이번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에디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사무실에 퍼졌어요. 에디는 잠시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연말이 다가오니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에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결국 신뢰의 문제구나.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기 거래는 신뢰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매국은 판매국을 믿어야 해요. 성능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죠. 에디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화그룹의 보도 자료를 찾았어요. 폴란드와의 협력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은 단계별로 이행되고 있었어요. 발사대 공급, 유도탄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시설 구축. 모두 계획대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에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만이 아니라 실행이구나. 그는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한국방산의 강점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생산 계획이 따라붙습니다. 에디는 문장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어요.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천무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전략, 그리고 신뢰가 만나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에디는 리포트 제목을 다시 봤어요. 천무와 현대 억제 전략. 그는 제목 아래 부제를 추가했습니다. 육상 기반 타격이 바꾸는 안보 지형. 에디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제 남은 건 마무리였습니다. 에디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겨울해는 빨리 졌습니다. 에디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리포트가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천무를 다시 보게 될 거였어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도구로요. 에디는 컴퓨터를 끄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연말이 다가오며 에디는 리포트의 핵심 메시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기술 문서, 계약 보도자료, 지정학 분석 보고서. 모든 조각이 있었지만 아직 하나로 엮이지 않았습니다. 에디는 펜을 들고 종이 중앙에 한 단어를 적었어요. 억제. 그는 이 단어를 응시했습니다. 억제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무기를 갖추는 게 아니었어요. 상대방의 계산을 바꾸는 겁니다. 에디는 천천히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위협은 바다에서 오지만 답은 육지에서 완성됩니다. 에디는 문장을 읽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중국해든 발트해든 해양 위협에 직면한 나라들은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해군 전력으로 맞서기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죠. 에디는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육상 기반 타격 체계는 비대칭의 핵심입니다. 적의 함대가 접근하기 전에 위협을 가하고 그 계산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에디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의 겨울 하늘에는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에디는 다시 종이를 향했어요. 천무가 이 전략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에디는 3가지 핵심을 적었어요. 첫째, 유도 능력. 천무의 로켓과 미사일은 GPS와 INS 복합 유도로 정확히 표적을 찾아갑니다. 해상 표적도 위협할 수 있었죠. 둘째, 대량 운용. 천무는 한 번에 여러 발을 쏠 수 있고 여러 발사대를 동시에 운용하면 포화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셋째, 지속 전력화. 현지 생산 구조 덕분에 탄약 보급이 안정적이었어요. 에디는 이 3가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게 천무의 진짜 가치구나.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에디는 폴란드 사례를 다시 펼쳤습니다. 로이터 보도 내용을 확인했어요. 폴란드는 처음 대규모 계약을 맺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유도탄 현지 생산까지 합의했죠. 에디는 이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단계적 심화. 폴란드는 천무를 시험해보고 확신을 얻은 뒤 더 깊은 협력으로 나아갔어요. 이건 신뢰가 쌓인 결과였습니다. 에디는 새 문장을 적었어요. 폴란드가 산 건 발사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운용체계, 생산 능력, 그리고 독립적 전력화의 길입니다. 에디는 문장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뭔가 여전히 부족했어요. 기술과 전략만으로는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필요했죠. 에디는 리카르도를 떠올렸습니다. 마닐라에서 조달 자문을 맡고 있는 그는 냉정한 계산가였어요. 그가 천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었죠. 에디는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메모했습니다. 구매국이 원하는 건 카탈로그가 아닙니다. 10년을 쓸 수 있는 체계, 위기 때 끊기지 않는 보급선, 그리고 자체 판단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독립성입니다. 에디는 문장을 읽어보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에디는 리포트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해군의 활동이 지속되면서 주변국들은 새로운 대응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해군력으로 맞서는 대신 육상에서 해상을 통제하는 전략입니다. 에디는 문장 사이에 구체적 사례를 넣었어요. 천무 같은 체계는 이 전략의 도구입니다. 유도 능력으로 멀리 떨어진 표적을 타격하고 대량 운용으로 방어를 압도하며 현지 생산으로 장기전에 대비합니다. 에디는 타이핑을 멈추고 커피를 마셨어요.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리포트로 가득했어요. 에디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폴란드는 이 논리를 먼저 증명했습니다. 대규모 도입 계약, 추가 공급 합의, 그리고 유도탄 현지 생산. 이 세 단계는 천무가 단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임을 보여줍니다. 에디는 잠시 멈췄어요. 그는 한화그룹 보도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했어요. 생산시설 구축 일정, 기술 이전 범위, 합작체계 구성. 모든 게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에디는 문장을 추가했어요. 한국방산의 강점은 실행력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생산이 따라오고 약속이 이행되면 신뢰가 쌓입니다. 에디는 문장을 저장하고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에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브뤼셀의 거리에는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었어요. 에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천무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판매 기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안보 구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에디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리포트의 마지막 부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새 문단을 열었어요. 천무가 제시하는 건 무기 이상입니다. 이건 억제의 새로운 문법입니다. 바다를 육지에서 통제하고 전력을 자국에서 생산하며 전략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에디는 문장을 읽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했습니다. 노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었죠. 에디는 잠시 생각하다가 펜을 들었어요. 노병들이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전쟁을 막는 건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계산하는 비용입니다. 에디는 이 문장을 리포트에 추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천무는 그 비용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결심을 무겁게 하며 평화를 지키는 계산서입니다. 에디는 문장을 저장하고 파일을 닫았어요. 리포트의 뼈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듬고 검증하는 일이었어요. 에디는 의자에 기대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4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그는 중요한 이야기를 포착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에디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어요. 내일부터는 리포트를 정리하고 최종 검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에디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복도로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천무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몰랐어요. 폴란드 다음엔 또 어느 나라가 이 체계를 선택할까요? 동남아일까요? 중동일까요? 에디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답은 시간이 말해줄 거였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에디는 연휴 동안 리포트를 정리했어요. 일주일 넘게 매달린 작업이었습니다. 1월 첫째 주, 그는 최종 검토에 들어갔어요. 에디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력된 리포트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입부가 나왔어요. 유럽이 천무를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에디는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핵심 메시지였죠. 에디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폴란드 사례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대규모 도입 계약, 추가 공급 합의, 그리고 유도탄 현지 생산. 이 세 단계가 천무의 가치를 증명했어요. 에디는 로이터 기사 출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검증 가능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방산 업체의 합작, CGR-080 유도탄 생산 계획. 공식 보도자료와 정부 발표가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에디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장이 없어.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에디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어요. 기술 분석 부분이었습니다. 멀티포드 시스템, GPS와 INS 복합 유도, 원형 공산 오차 수치. 모든 정보가 공개 자료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에디는 각 수치 옆에 출처를 표시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협회 자료, 산업전시회 문서, 기술 재원표. 투명했습니다. 에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략적 의미를 다루는 섹션이었죠. 에디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천무는 단순 무기가 아니라 운용체계입니다. 발사대, 유도탄, 생산 능력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입니다. 에디는 이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정확했습니다. 에디는 계속 읽었어요. 폴란드가 얻은 건 독립적 전력화 능력입니다. 탄약을 자국에서 생산하고 운용을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며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에디는 펜을 들고 여백에 메모했어요. 신뢰 가능한 제조국. 이게 한국방산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기술을 나누며 파트너로 남는 방식이었죠. 에디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지정학적 맥락을 다루는 부분이었어요. 해양 위협이 커질수록 육상 기반 타격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천무는 이 전략의 실행 도구입니다. 에디는 이 문장에 만족했어요.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본질을 짚었습니다. 에디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천무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술적 융통성, 정밀 유도 능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산 구조. 이 세 가지가 만나 현대 억제 전략의 도구가 됐습니다. 에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계약서와 생산 계획이 말해주는 실력. 이게 한국방산이 보여준 신뢰입니다. 에디는 리포트를 덮었습니다. 완성도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에디는 컴퓨터를 켜고 최신 뉴스를 검색했어요. 폴란드 관련 소식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기사가 떴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에디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타이밍이 맞네.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에디는 리포트에 최신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각주 형태로 넣었어요. 과장하지 않고 사실만 담았습니다. 에디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어요. 그의 얼굴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4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그는 중요한 이야기를 완성했어요. 에디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에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맑았어요. 겨울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천무의 이야기는 무기 기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안보를 설계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대국의 위협 앞에서 독립적 전력을 갖추는 방법. 천무는 그중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에디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리포트 표지를 정리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확인했어요. 천무와 현대 억제 전략, 폴란드 사례가 보여주는 한국 방산의 입지. 에디는 제목에 만족했습니다. 에디는 메일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동료들에게 리포트를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고 짧은 소개 문구를 적었어요. 지난 3개월간 추적한 천무 시스템 분석입니다. 기술보다는 구조에, 성능보다는 신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에디는 문구를 다시 읽어봤어요. 적절했습니다. 그는 수신자 목록을 작성했어요. 나토 방산 분석부서, 유럽 안보연구소, 그리고 몇몇 신뢰하는 동료들. 에디는 마우스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한번 보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에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됨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에디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에디는 의자에 앉아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의 작업이 이제 세상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디는 확신했어요. 이 리포트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고 과장이 없었으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에디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에디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어요. 천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거였습니다. 폴란드의 성공 사례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신호가 될 거예요. 동남아든 중동이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나라들이 주목할 겁니다. 에디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며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보람을 느꼈어요. 중요한 변화를 포착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이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에디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브뤼셀의 겨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에디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독특했어요. 큰 나라도 아니고 오래된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걸 만들고 약속을 지키며 파트너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천무는 그중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에디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에디는 수프를 먹으며 평온함을 느꼈어요. 긴 작업이 끝났고 결과물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동료들의 피드백을 듣고 필요하면 수정하고 최종본을 발표하는 겁니다. 에디는 수프 그릇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후에는 다른 프로젝트를 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모 리포트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퍼져나갈지, 누가 읽을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디는 그 모든 걸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에디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겨울 아침이 보였어요. 어제 내린 눈이 지붕 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에디는 커피를 내리며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동료들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천모 리포트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잘 정리된 분석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출처가 명확해서 좋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에디는 하나씩 읽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한 동료의 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장 없이 본질을 짚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필요했어요. 에디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가 의도한 바가 정확히 전달됐습니다. 에디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눈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에디는 오늘 사무실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재택근무를 신청해뒀습니다. 리포트 작업이 끝난 뒤라 여유가 필요했죠. 에디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천무 관련 자료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어요. 에디는 천천히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초안들을 폐기했어요. 중요한 출처 자료만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에디는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어요. 가장 처음 메모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천무가 파는 건 로켓이 아니라 억제의 문법. 에디는 이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3개월 전 처음 이 생각이 떠올랐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막연한 직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와 사례로 뒷받침된 결론이 됐습니다. 에디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파일에 넣었어요. 기념으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에디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최종 리포트 파일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에디는 천천히 스크롤하며 문장들을 확인했어요. 천모 시스템은 정밀유도 포병 플랫폼입니다. 멀티포드 구조로 융통성을 제공하고 GPS와 INS 복합 유도로 정확성을 보장하며 현지 생산 협력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에디는 이 문장에 만족했어요. 기술의 본질을 정확히 담았습니다. 에디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폴란드 사례는 천모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대규모 도입, 추가 계약 현지 생산. 이 세 단계는 단순 구매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에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이터와 한화 공식 발표로 모두 검증된 내용이었습니다. 에디는 마지막 문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천무의 진짜 성능은 사거리 숫자보다 지속 가능한 전력화 구조에 있습니다. 구매국은 무기가 아니라 독립적 억제 능력을 얻습니다. 에디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구매국은 무기가 아니라 독립적 억제 능력을 얻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에디는 파일을 닫았어요. 더 이상 수정할 곳이 없었습니다. 완성됐어요. 에디는 의자에 기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개월의 여정이 끝났어요. 브뤼셀의 가을비로 시작해 겨울 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에디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에디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천무라는 무기 체계를 통해 더 큰 이야기를 봤어요.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기술이 어떻게 전략이 되는지, 신뢰가 왜 중요한지. 에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점심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샌드위치와 수프였습니다. 에디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에디는 생각했어요. 억제라는 건 결국 이 평화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전쟁을 막고 일상을 보호하는 겁니다. 천무 같은 무기는 그 목적을 위한 도구였어요. 에디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돌아왔어요. 책장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40년 경력 동안 작성한 분석 노트였어요. 에디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1월 9일 목요일. 그 아래 한 문장을 썼습니다. 천무 리포트 완성.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무기를 만든다는 걸 다시 배웠다. 에디는 노트를 덮고 책장에 꽂았어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에디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꾸준하네.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화려한 홍보도 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약속을 지키는 방식. 에디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에디는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천무에 대한 생각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에디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어요. 노병들이 아는 진리. 전쟁을 막는 건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상대가 계산하는 비용이다. 천무는 그 비용을 높이는 도구다. 에디는 메모를 읽어보고는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에디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어요. 유럽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에디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천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퍼져나갈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지. 에디는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말해줄 일이었습니다. 에디는 일에 집중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았고 에디는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72살의 노분석가는 여전히 세상을 읽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과장 없이 정확하게. 그게 에디의 방식이었습니다. 감동어사 다시 나타났노라. 오늘 이 어사가 파헤친 것은 무엇이었는가? 천무라는 이름, 그 안에 담긴 대한의 저력이었노라. 구호가 아니라 계약서로 말하고 광고가 아니라 생산 계획으로 증명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이로다. 폴란드는 보았노라. 한국이 파는 것은 쇠붙이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동남아는 주목하고 있도다. 한국이 주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독립적 억제 능력이라는 것을. 노병들이 아는 진리가 있도다. 전쟁을 막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준비라는 것을. 천무는 바로 그 준비의 결실이로다. 화려하지 않으나 확실하고 요란하지 않으나 묵직한 대한의 실력. 이 어사가 오늘 밝혀낸 것은 바로 이것이로다. 계약서와 생산 계획이 말해주는 진짜 국력. 자랑이 아니라 사실로, 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되는 저력.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로다. 감동어사 줄도요.